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다. 허경영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96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국가와 국민. 기본적으로 국가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행성한 공동체이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가 무엇인지, 국민 자신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등을 알 필요가 있다. 또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5대 요소. 국가를 이루고 유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5가지 요소가 있다. 이를 국가의 5대 요소라고 하며 국가 존립, 국가 기능, 국가 분야, 국가 목적, 국가 미래가 그것이다. 국가 존립. 국가 존립은 국가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국가 존립의 3가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즉, 국가 존립의 3요소는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서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 주권이란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뜻하는 말로 주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국민이 가지면 민주국가, 왕이 가지면 왕정국가, 국민, 헌법 제정에 있어 국민의 합의 절차를 거침 국민과 왕이 가지면 입헌군주국가가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주권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는 간접민주주의 국가는 얼핏 이상적인 정치 체제처럼 보이나 사실은 유능하고 현명한 대표자가 선출되기가 힘들고 뽑힌 대표자는 다음 선거를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국민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이롭고 국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올바른 정치는 섭리를 아는 자가 정치를 하는 것이다. 국가 기능. 국민, 주권, 영토를 갖추어 국가가 구성되어 국가 존립이 가능해졌으면 나아가 국가가 원활하게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기능에는 문화, 정치, 경제가 있다. 문화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다. 이를 국가 기능의 3요소라고 한다. 문화는 인간 집단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형성되지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는 특정 문화를 진흥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어 문화 조성, 유지, 개성의 기능을 갖는다. 정치는 대내적으로는 국가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다른 나라와의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정치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위정자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경제가 붕괴되면 정치도 혼란에 빠지며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치와 문화, 경제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 대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도 융성해진다. 국가의 발전은 정치, 문화, 경제의 발전이며 국가 기능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국가의 기능 중 예전에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가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문화가 정치, 종교, 경제를 이끈다. 신이님, 폴리테이너가 뭐예요? 폴리티션, 정치인과 엔터테이너, 연예인을 합한 신조어로 나 때문에 생긴 합성어야.
신희님은 왜 정치인이면서도 연예인을 겸하는 노래 활동을 하나요? 정치가 종교와 문화를 지배해오던 시대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화가 정치와 종교를 이끌어가는 시대야. 그래서 나는 연예인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인이 내 이름을 부르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신이님에 의해 미래의 세계 정치도 경제도 종교까지도 바뀐다는 거네요. 몇만 명이 모인 잠실과 전국의 야구장, 축구장에서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모두 허경영을 부르는 이것이 바로 허경영 문화가 종교와 정치를 바꾸게 되는 거야. 종교와 정치가 국민을 기쁘게 즐겁게 하지 못했다는 결과야. 젊은 인기 가수들 사이에서 내 노래가 새로운 곡을 발표할 때마다 1등을 한 것은 기적이야. 폴리테이너라는 것도 내가 최초로 만든 말이지. 신이님, 왜 이제는 문화가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이끌어가게 되나요? 전국의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허경영을 부르고 수능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몇백 번씩 허경영을 부른다는 것은 문화가 종교를 이끌어간다는 증거야. 신이님, 북행열차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내가 북행열차 노래를 만든 것은 한민족으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야. 남행열차는 피난열차, 나의 북행열차는 아시아 통일열차야. 나의 10차원 노래들은 무한대 우주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나는 노래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국가 분야, 철학과 종교, 과학, 이들을 국가 분야의 3요소라 한다. 철학은 인간 존재나 삶의 의미 등을 궁구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정치 철학, 경제 철학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종교는 국민들이 갖는 신앙과 믿음의 세계로 한나라 국민을 통합하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한다. 과학은 실험적 실증적인 학문 분야이다. 철학과 종교, 과학의 세 분야는 서로 대립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즉, 철학이 확고하면 종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리고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확고한 과학 지식이 나타나면 종교가 근위를 잃을 수도 있다. 반면 종교가 세력이 커져 국교의 지위까지 가게 되면 철학은 신학으로 위축되고 과학마저도 탄압받을 수 있다. 철학, 종교, 과학의 세 분야는 크게는 모두 문화에 속한다. 국가 목적, 진리, 자유, 평화는 국가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국가 목적의 3요소라 한다. 진리와 자유, 평화는 국가를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나라나 시대에 따라 의미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진리를 보편 타당한 이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진리는 다를 수 있다. 유럽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교리가 곧 진리여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을 반박하면 진리에 도전하는 자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자유는 다른 나라나 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독립과 비슷한 의미이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당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평화란 국민에게 먹을 것을 저울에 달아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 생활이 안정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이 골고루 풍족해지면 서로 다툴 일이 없고 국가에 불만을 품을 일도 없으므로 자연히 평화가 이루어진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 국가 목적은 진리, 자유, 평화의 순서대로 정시된다. 국가 미래. 미래 없는 국가는 망해가는 나라이다. 미래가 있어야 국가가 지속된다. 국가 미래의 3요소는 융합, 창조, 소통이다. 앞으로는 융합시대, 융복합시대로 물질과 물질을 융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세가 된다. 융합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건강을 지켜주는 약도 제약회사보다는 삼성바이오 같은 데서 융합을 통해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미래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에서 제품을 만들면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창조를 해야 한다. 자동차도 기름으로 가는 차는 사라지고 전기로 가거나 특수한 차가 나타나게 된다. 세계 질서도 새롭게 창조된다. 세계 통일로 세계 질서가 창조,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첨단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교류하며 소통하는 시대가 된다. 더욱이 세계가 통일되어 국경이 없어짐으로써 전 세계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게 된다. 국민의 5대 요소. 국민의 5대 요소는 종교, 신앙, 철학, 가치, 위상이다. 대개 국민은 이 5대 요소 중 5가지를 모두 갖추거나 추구하기도 하지만 한두 요소는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종교나 신앙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철학과 같은 것은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누구든 생활 철학 정도는 지니고 있다. 종교는 어뜸된 가르침이란 뜻이다. 인간에게 어뜸되는 가르침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종교는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다. 그 답은 계, 정, 해이다. 즉, 계율, 선정, 지혜이다. 계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지르게 되는 몸과 마음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계는 정과 해의 기초가 된다. 계율이 없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계율이 지켜지면 쉽게 선정에 들 수 있다. 선정에 들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그로 인해 깨달음과 영혼의 성숙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계정해는 불교에서 중시하는 것이지만 모든 종교인에게도 통용될 수 있다. 신앙은 신에 대한 믿음이다. 신앙의 3요소는 신, 망, 애, 즉 믿음과 소망, 사랑이다. 하늘, 절대자, 신을 믿고 소망을 기원하며 신에서 가르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기독교인의 3덕이지만 모든 신앙인에게 해당된다. 철학은 삶의 본질과 같은 진리를 궁구하는 학문이다. 철학의 3요소는 공원정이다. 공원정은 철학의 목표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그러한 자세로서 사물의 이치나 현상의 본질을 깊이 궁구하면 목표인 참된 이치, 곧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공은 유무를 초월한 자리, 즉 사물과 현상의 궁극적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고, 원은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고, 정은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중도를 지키는 것이다. 공원정은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철학의 이상적인 목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철학에 임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가치는
진, 선, 미이다. 즉 참됨, 착함, 아름다움이다. 진선미, 세 가지를 가치의 3요소라고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물질의 가치의 제1순위에 놓고 추구하는데 이는 무척 잘못된 것이다. 위상, 사람에게 있어 위상은 사회나 인간관계 속에서의 지위나 상태이다. 위상을 결정짓는 3요소는 체, 상, 용이다. 체가 몸, 얼굴이라면 상은 인간관계이고 용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생김이 어떠하며 인간관계,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며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 위상이 정해진다. 국민의 권리, 국민의 5대 요소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추구하거나 갖게 되는 것이라면 국민의 권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3대 권리와 5대 권리가 있다. 국민의 3대 권리. 국민의 3대 권리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의 정치 체제 여하를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으로 우리나라 법률은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로 명시하고 있다.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단,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원칙상 소유권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므로 공동소유 외의 소유권은 없다. 그러나 북한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무너졌고 북한마저도 소유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법의 적용이 평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의 내용도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다. 절대적 평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상대적 평등은 평등한 것에는 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에는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평등은 공평의 개념과 비슷하다. 상대적 평등이 옳다. 현재 우리 법으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물론 그 밖의 다른 근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평등권의 예외로서 대통령, 대통령 선거인, 국회의원, 정당 등의 특권이 있고 공무원의 근로 3권 제한 등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특권과 특혜가 너무 많은 것은 지나치며 사적 단체에 불과한 정당에 특권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5대 권리. 국민의 5대 권리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이다. 청구권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앞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이 속한다. 사회권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활권이라고도 하며
생존권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유권은 국민 개인에게 두 측면이 있다. 즉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와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즉 인신에 관한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적극적 자유권은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